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이틀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5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순창에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남매가 확진되는 등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경 문화축제인 김제 지평선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 산에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된 70대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북에서 경찰관 3명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경찰관 50여 명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목 탄다고 탄산음료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20대 중국 남성이 콜라 1.5리터를 10분 만에 마셨다가 장기에 가스가 가득 찬 채로 숨졌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콜라를 통째로 마신 뒤 6시간이 지나 배가 부풀어 오르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요. 장과 간 사이 혈관에 가스가 찬 게 발견됐고 결국 간이 손상돼 치료 18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중국 의료진은 급하게 콜라를 마시는 바람에 가스가 장기에 쌓인 걸 원인으로 분석했는데요. 영국 전문가들은 콜라 때문이 아닌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듯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탄산음료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출발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28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5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0명, 익산 6명, 군산, 남원, 부안 각 5명, 순창 2명 등입니다. 익산은 3명은 대학 모임 관련 확진자로 누계는 40명이 됐습니다. 남원 모고교 집단 감염과 관련해 고교생 2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순창에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남매가 확진되는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경 문화축제인 김제 지평선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지역의 역사와 농경 문화를 어떻게 축제로 담아낼지 궁금합니다. 정명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 개막 공연이 펼쳐질 무대가 쌍용 앞에 들어섰습니다. 대금과 가야금 연주에 이어 드론쇼와 판타지쇼도 펼쳐질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전 예약한 사람만 차 안에서 볼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공연장 밖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입니다. 유튜브 온라인과 드라이브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김제 지평선 축제를 집에서, 차에서 안전하고 신나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를 탄 채 즐기는 공연은 또 뭐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인기 가수들의 공연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가수들의 공연을 빼놓고는 축제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이거 만 원씩. 이 공연들 역시 사전 접수한 차량 150대에 안에 현장에서 즐길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23회 지평선 축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 축제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김제시와 축제재전위원회는 관람객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권에서도 길거리 공연 등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기 가수 공연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반면 시내권 행사는 일정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내권에서 과연 세 군데서 지금 이 같은 시간대에 거의 공연들을 하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때려버리면 누가 오겠냐 이거지. 의미가 뭐겠냐 이거지. 벽골제는 축제 둘째 날부터 개방하지만 벽골제에 얽힌 설화 단야와 쌍용놀이, 홍련을 기원하는 입석 줄다리기와 같이
지역의 역사와 농경 문화 등을 담은 프로그램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도 온라인 실시간 방송과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면서 방역 체계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 치러지는 김제 지평선 축제. 시내권 행사해가지고 향교 동원 이렇게 이게 지금 이 거리잖아요. 이번 축제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닷새 동안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김제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티투어버스 무료 탑승 행사를 실시합니다. 김제시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접종 완료자 무료 탑승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김제 시티투어버스는 요일별로 역사와 농경, 새만금 코스로 나뉘어 운영되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난 8월까지 2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남원 지역에 산에 간다고 집을 나선 뒤 실종된 70대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원경찰서는 29일 오전 8시 20분쯤 남원시 주천면 구룡폭포 인근 한 웅덩이에서 73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A씨는 전날 남원 지역 산에 간다고 나간 뒤 가족과 연락이 두절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악사고가 많은 시기를 맞아 등산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소방본부가 도내 산악사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1,450건이 발생했으며 10월 주말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완주군 모악산과 대둔산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고 지리산과 운장산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산 능선이 60% 이상을 차지했고 정상구와 계곡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들어 전북에서 경찰관 3명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은 서울경찰청 소속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경찰이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해마다 경찰관 50여 명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19년부터 우울증 등을 치료하는 마음동행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도내 6개 기관장이 첫 피감기관장으로 데뷔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성인 전주지방검찰청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유희철 전북대학교 병원장,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등입니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경험이 많은 기관장도 자칫 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종종 혼쭐이 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감 데뷔전을 갖는 기관장은 아무래도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첫 국감을 치르게 될 도내 6개 기관장들은 정도는 다르지만 긴장 속에 국감 준비에 온 신경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말 임명된 유희철 전북대 병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대비해 병원 내 업무 파악과 동시에 병원 기획실을 중심으로 국감 준비에 만발을 기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처음으로 국감을 받게 되는 6명과 달리 마지막 국감을 앞둔 피감 기관장도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입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16대 전북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3선에 고지 오른 그는 올해가 마지막 국감입니다. 이번 국감은 10월 5일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8일 농촌진흥청과 전주지검, 전주지법, 12일 전북교육청, 13일 국민연금공단과 전북지방환경청, 14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새만금개발공사가 1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 19일에는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이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군의 SOC 최대 현안 사업인 국지도 55호선 확장 사업도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최종 반영됐습니다.
순창구는 순창과 구림 구간 4차로 확포장 사업과 쌍치 쌍계와 금섬 구간 선형 개선 사업 확정으로 1,100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과 구림 4차로 확포장 사업은 순창 대표 관광지 강천산 진입도로가 포함돼 있어 가을철 성수기 때마다 잇따랐던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부안과 고창을 연결하는 노을대교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자 유기상 고창 군수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 군수는 29일 성명을 통해 노을대교 국가사업 확정으로 고창군이 서남해안 물류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노을대교는 30년 고창 군민의 수건 사업이자 역대급 최대 규모 국비 사업으로 군민이 이뤄낸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9일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54살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5일 새벽 6시 30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7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구급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전주 덕진 소방서장이 직위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달 구급대원에게 친척을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지시한 전주 덕진 소방서장을 직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에 관련된 직원 4명은 추가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